그러면 출석 순서대로 소연이 연지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연지입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와. 저희가 대상으로 저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대상은 직장인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죠? 인원은 6명에서 8명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은 동의하에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직장인이라고 말하면은 되게 광범위한데 어떤 직장인이냐면요. 일단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일하는 회사 직장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 5회 일하고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수직적 구조의 직장에서 일하고 나이대는 뭐 모두 다 할 수 있지만 저희는 3, 40대 남녀 불문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선발했나요? 좀 활동적이지 않고 계속 앉아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고 되게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의 꽉 막혀 있는 듯한 압박감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직장인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의 장르는 놀이입니다. 놀이. 그냥 간단한 놀이인데요. 저희가 이 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관찰, 친밀감,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꽉 막힌 좀 수직적 구조에서 일하면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런 시대에 적합한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주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그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총 3차 시가 진행됩니다. 2차 시에는 일하는 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일하는 시간 동안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3차 시에는 2시간가량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정확히 좀 세세하게 말해서 1주차에는 자기소개와 스토리텔링을 할 예정이고요. 2주차에는 관찰하고 사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발표를 하고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2주차에 물론 회사 그냥 같은 직장 내에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직장인들을 모집하여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소개,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경험, 가치관 등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2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저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뭐 이런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느낀 건데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타인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알고자 하는 저희의 목표인데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관찰을 하고 그거를 사진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주차 때는 내가 직접 찍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표정을 발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 활동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해서 이 사진을 찍는다는 게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동의하에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표정이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표정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몰래 관찰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는 그 찍은 사진들로 이야기도 하고 이런 표정도 이야기도 하고 이런 표정도 있구나라는 얘기도 나누면서 조금 더 뭔가 그냥 일만 하는 그런 꽉 막힌 시간이 아니라 간단한 재밌는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계획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그 직장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저희 문화센터나 아니 그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직장인을 모집해서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활동을. 만약 직장 내에서 한다면 직장 직원들끼리 이제 일하는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또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유추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문화센터나 이런 곳에서 갖게 된다면 3주차와 마찬가지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하나로 결정을 해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직장 내에 들어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직장인들을 만약에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 밖에서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퇴근 후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 또 같은 그 직장에 가게 되면은 알고 있는 서로 동료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밖에서 한다면 다양한 직업군의 직장인들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랬을 때는 이제 각각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러면 또 어떻게 프로그램 달라지고 이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정하고 장르가 놀이가 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맥락의 장르를 봤을 때는 사진 같은데 놀이는 연극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무용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거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장르든지 간에 다 놀이가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르를 놀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령대도 정확하게 좀 더 정해보는 게 좋을 텐데 예를 들어 뭐 직장에 가게 된다면 그 직장의 어떠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직장 뭐 모집을 할 때 거기서는 크게 연령을 나누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고 밖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3, 40대로 할 것이다 라든지 뭔가 그게 좀 있어야 되고 아까 5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 5일에 50시간 이상 일하기는 어려워요. 하루에 10시간 일하진 않거든. 우리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뭐 점심시간 빼고 막 이래서 아무튼 그렇고 이름이 노가다 뛰시는 분들 그분들 연극 안 하신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한번 더 세부적인 거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인혁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영이랑 같은 팀이고요. 저희도 사회문화예술 교육으로 준비했습니다. 대상은 20, 30대 직장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인원은 8명에서 10명이고요. 대상에 대해 구체적 분석은 나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무뎌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든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립하는 경우가 많고 걱정이 되게 많고 삶이 또 무료하고 다양함보다는 정답을 찾는 게 익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길 두려워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점점 나를 잃어가게 됩니다. 스스로 돌아볼 시간도 부족하고 또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장르는 연극을 이용한 치료고요. 연극 치료고요. 소재는 과거입니다. 주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관용의 자세를 베푸는 인간성 확립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10차 시로 20시간 준비했고요. 1차 시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주제는 뭐 나와 친해지는 거겠죠. 2차 시는 이제 굳어있는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줄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들
주제는 정답이 아닌 상상력과 창의력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면서 프로그램 인원들이랑도 서로 친해져야겠죠.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3차 시 때 이제 본인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좋았던 말과 싫었던 말 발표하기입니다. 어떤 말과 상황이 나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입니다. 4차 시 때는 과거로 내가 만약 돌아간다면 그때 내가 그 순간에서 하지 못했던 말,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냥 그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 후회에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하겠죠. 근데 그거를 해소시켜주고 싶었습니다. 5차 시 때 이번에 다르게 과거로 내가 갔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아니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듣고 싶었던 말, 그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괜찮다라고 한마디 해줬으면은 그때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그건 됐든 간에 뭐 그때를 이제 그 적어보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주제는 사자시랑 비슷하게 과거의 상처나 좋았던 일들과 마주한다가 되고요. 6차 시부터 9차 시는 지금까지 발표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본은 저희 교육자가 4차 시, 5차 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이제 대본을 어떻게든 짜집기 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주제는 본인이 연극을 통해서 실제로 그때로 돌아가서 본인이 원했던 말을 듣거나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소로 상처와 치유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고요. 10차 시는 이제 피드백입니다. 본인이 어땠는지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핫시팅이라고 해가지고 의자를 놓고 거기에 내가 앉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로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되고, 또는 뭐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듣고 싶을 때, 엄마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 이랬을 때 내가 엄마로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나에게 얘기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하면 이 참여자들은 기존에 있는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어쨌든 공연화하는 거잖아요. 되게 의미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고민을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이제 대본 만드는 작업을 잘 해야 되겠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원이랑 설아. 저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선택했고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인원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고, 대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11살에서 13살 정도의 아이들, 그리고 장래희망 꿈에 대해 생각하는 아이들, 그리고 맞벌이 부모님이 계신 아이들, 외동인 아이들, 형제 자매가 많은 아이들, 소심하고 소극적이며 자기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들, 그리고 사춘기가 온 아이들, 이로 대상을 잡았고요. 장르는 연극을 통해서 하고, 소재는 협동심과 소통입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는 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표현력을 기르는 거를 목표로 잡았고, 차시는 7차시고 시간은 7시간입니다. 그리고 차시별 주제는 1차 시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즉 선생님 소개,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토대에 나갈 건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2차 시에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3차 시에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이고, 4차 시에는 서로 친구를 알아가는 시간이고, 5차 시에는 몸으로 서로를 친구를 표현하는 시간, 그리고 6차 시에는 역할을 통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나씩 정한 다음에, 하고 싶은 역할 정한 다음에 그걸로 7차 시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라 했지? 소수로 8명에서 10명 정도. 8명에서 10명이면
그 학교 안에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네. 설문조사는 그냥 모집 같은 거. 오케이. 지훈이 제가 원래 박유진 누나랑 같은 조인데요. 오늘 아파서 못 와서 그 종이가 그 한 장으로 같이 썼는데 그 누나한테 있어가지고 핸드폰 사진으로 구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로 정했고요.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고등학교 진학 포기나 자퇴한 학생, 중졸, 그리고 진로나 가정이나 심리적 고민이 있는 청소년이고요. 장르는 원이업, 길잡이로 하고요. 소재는 간단한 게임이나 상담, 극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자신을 객관화하고 현재의 고민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다이고요. 차시는 8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시 때는 이제 기본적인 자기소개하기와 이제 2차시 때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기. 사실상 1차시, 2차시는 시작 단계와 적응하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차시 때는 심화 과정으로 가서 이제 간단한 게임 같은 놀이 그런 건데 쪽지 같은 거에 이제 익명으로 본인의 진짜 고민을 적어서 이제 섞은 다음에 그걸 골라서 이제 읽으면은 여러 사람 8명이나 10명 인원수를 말씀 안 드렸구나. 총 인원수 8명에서 10명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민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해결 방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가면서 그 자신이 진짜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8명, 10명한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4차시 때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대본 쓰기, 4차시, 5차시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6차시, 7차시, 8차시 때는 이제 쓴 대본으로 장면을 만드는데 이제 만들고 나서 발표와 피드백을 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너무 깊게 바라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했습니다. 끝입니다. 일단 학교 밖에 그 청소년들이면은 이거는 사회문화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학교가 아니라 사회고 그 익명으로 이렇게 고민을 써서 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을 얘기할 때는 사실 내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갈 거면은 그 전에 이제 마음 열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의 친밀감도 잘 쌓아줘야 어느 순간 그게 자유롭게 편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 솔직하게.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대본 쓰기 같은 경우를 이제 2차시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실 학교를 안 다니고 또는 뭐 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얘네들이 막 글 쓰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할 것 같거든. 재미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흥미 유발을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예본이? 네. 네, 저는 우태랑 같은 조고요. 사회문화 준비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청에서 실시하는 이제 직장인을 위한 취미 살리기 프로젝트로 정했고요. 이제 대상은 연기에 관심이 있는 옛날에 꿈이었던 사회 초년생 직장인 대상으로 40대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는 연극이고요. 10차시 30시수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최대 인원은 10명에서
최소 인원은 4명. 근데 정말 안 되면은 제일 최소 인원은 2명까지. 네, 웬만하면 이제 인원은 짝수를 이제 좀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시 꿈에 대한 열정과 아니면 뭐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꿈에 대한 해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좌 이름은 프로젝트 도전으로 했고요. 주제도 마찬가지로 도전이 될 겁니다. 소규모 연극 올리기를 목적으로 하고요. 수업 전에 조금 준비해야 될 게 인원수를 생각한 좀 옴니버스 형식이나 작은 극의 각색이나 대본 작업이 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여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1회차는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자아찾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강사 소개와 함께 무엇을 배울 것인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또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를 알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활동인데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내가 이 중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까지 남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또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성향이나 뭐 그런 면들을 알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회차는 주제는 이제 맞들리기라고 주제 정했고요.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는 에너지 주고받기 게임을 통해서 내가 주는 만큼 상대도 받고 상대가 주는 만큼 나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또 사물을 기존과 다르게 활용하는 게임을 통해서 창의력과 순발력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이 게임이 왜 실행되었는지 말해주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회차에는 이제 주제는 움직임의 확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배우를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확장의 범위를 배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을지 추가적으로 배우고 다양한 걸음걸이를 통해서 어떤 캐릭터로 보여지는지 유추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4회차에는 이제 슬슬 공연으로 들어가는데요. 대본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제 선생님 측에서 이제 미리 준비한 대본과 캐릭터를 같이 해석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에 따른 움직임까지 한번 같이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대본을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팁도 조금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5회차는 캐스팅이고요. 미리 조사한 원하는 캐릭터로 오디션을 보고 역할을 나누고 이제 보통 이제 파트너를 이렇게 짓습니다.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게 보통 2명이서 작은 장면을 이렇게 이어붙어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같이 정하고요. 6회차에는 장면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같이 장면을 만들어가면서 캐릭터로서 살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며 지도하고요. 7회차에는 장면을 이제 7회차에는 장면 발전시키기입니다. 더 나은 움직임과 연기를 찾아가며 장면을 더욱 발전시키고요. 8회차에는 총 리허설, 공연과 최대한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하며 이제 중간에 런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며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9회차에는 공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 공연을 올리고 10회차에는 후기, 공연 때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공연 준비 들어가는 게 몇 차시부터 들어간다고? 대본 같이 해석하는 것까지 치면은 4회차에 들어가요. 4차시. 네네네. 사실 일반적인 가장 연극 동호회에서 하는 형식이 직장인들 이제 연극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공연 올리는 그런 형식인데 좀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연극이라고 하면 공연을 올리되 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직접 뭔가 스토리까지도 만들어 본다든지 뭔가 좀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세요. 네. 그럼 만들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주제는 좋은 것 같거든? 네네. 그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를 좀 더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이 안녕하세요. 회사 오빠가 어제 밤부터 진짜 불 켜가면서 공부했거든요. 자, 저는 박하늘 씨와 같은 조입니다. 저희 팀 역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준비를 했고요. 대상은 주부님들입니다. 그 주부님들 중에서도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주부님들. 저희가 10대부터 70대를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나이대의 주부들이 모여서 각 나이대별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대를 아주 스펙트럼을 넓게 잡았고요. 예를 들면 자녀와 문제가 있는 주부님들은 10대, 20대 주부님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10대, 20대 주부님들의 그 어떤 경제적인 힘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힘든 것들은 5, 60, 70대 주부님들의 삶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넓게 스펙트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각 나이대별로 2분씩 해서 총 14명으로 잡았고요. 장르는 연극으로 했습니다. 소재는 소통, 교감, 대화입니다. 주제, 학습 목표, 그러니까 저희 이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라는 이유로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산다고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이 아닌 오로지 나로서 살 수 있는 그 순간을 한 번은 제공해드리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이 활동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줄을 총 10차시로 구성했고 20시수입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야기 보따리 풀기. 그래서 간단히 한 분씩 내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아주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고요. 2차 시에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어떤 질문들이나 하여튼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했고 또 뭘 좋아하고 앞으로 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자기 탐구에 대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3차 시에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리스트를 작성 후에 그걸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4차 시에는 생활 속의 상황극, 어떤 생활 속에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으면 그걸 즉흥 상황극을 통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대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또 만들 거고, 5차 시에는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말들로 독백 만들어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 어떠한 말들도 다 상관없고요. 그래서 6차 시에는 그 주부님들이 풀어놓았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그 주부님들과 함께 대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7차 시, 8차 시에는 그 대본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을 할 거고, 9차 시에는 공연을 올릴 거고요. 10차 시에는 피드백 겸 쫑파티로 잡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자기는 전체적으로 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관심이 많네요. 그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학교가 더. 나도 상담 못해. 그리고 직장인이 많았고, 그죠? 네.
아까 이제 프로젝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이디어나 또 고민을 이런 거 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덩어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혜강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뭐 그걸로 이제 점점 극화시켜 나가는데 그게 주된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이 놀이들을 많이 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게 가버리면 이게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 딱 닫혀서 내가 뭘 그런 걸 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것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재밌고 즐기고 옆 사람은 웃으면서 게임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고 그렇게 들어가야 이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빨라요, 습득 능력이.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 또 주부 같은 경우에는 연습도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본 나오고 거의 한 2주 만에 발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간단한 장면 정도나 아니면은 그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극 공연에 대한 그 개념은 적고 가셔야 돼요. 그 정도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대사 외우는 것도 엄청 힘들 거예요. 대사 잘 외우는 노하우가 뭐야? 이게 뭐야? 제가 쓰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그냥 말을 입에다 붙이는 데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빠르게 말을 하는데 한쪽 손에는 볼펜을 이렇게 던지고 받는 걸 계속 하거든요. 하면서 인간적법 같은 거잖아. 네? 근데 과학적이지 않잖아. 이거를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물론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있겠지만은 신경을 이쪽에 쓰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계속 읽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신경 써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입에 좀 따라 붙는 방법이. 불펜이 아니야? 네, 뭐라도 근데 펜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춤추면서 해도 원리는 같은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걸으면서 뭘 외우면 진짜 잘해지는데. 과학적으로 그런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기억하고 그거죠. 몸이 기억하게. 그런 연구 그걸 기사를 읽었어요. 오늘 조퇴는 이렇게 누가 외워? 저 그렇게 해요. 진짜 오후에 또 저 학교 제시대에서 나온 같은 거 나오면은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들어갔어요. 내보다 더잘 빨리 외우긴 해. 수업을 옛날에 빨리 외웠는데 지금 못 외웠어. 난 그래서 제 시대에서 너무 항상 망했어. 진짜 옛날에 진짜 잘 외웠는데. 지금 이제 속도에는 그런 경경을 저는 너는 외우는 거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알겠어? 다른 것부터 키우자. 인성부터 좀 키우자. 괜찮아. 파이팅! 사용 가능한지 혹시 야 그거 알았어? 주장해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시간이 되겠다. 제가 작년에 60대를 대상으로 교육 연극을 했었는데 꽤 길게 했어요. 그때는 20차시로 3시간씩 해가지고 10월 달에 공연이었고 거의 한 6월인가? 5월인가 5, 6월쯤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60대 어르신들은 그 방송통신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다시 학업을 하시고자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니까 이제 1, 2, 3학년이 있죠 그 안에서.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제 자기들끼리는 뭐 선배님 이렇게 하면서 진짜 고등학생처럼 그렇게 하시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의 처음에는 진짜 놀이처럼 단순한 작업들 그리고 단순하게 뭐 딱 정지 동작으로 조각상처럼 만드는 걸 우리가 타블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타블로도 만들어 보고 또는 이제
어떤 오브제를 이용해서 장면 만들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트로트도 불러보고 근데 트로트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뭔가 추억이 있는 노래 이런 걸 불러보면서 이 노래에 왜 추억이 있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좋은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 아팠던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꺼내는 게 뭐 옛날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극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재밌기도 하면서도 매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 정말 느려요. 너무 느리고 가만히 다음 이제 본인 대사 차례인데 가만히 계세요. 나야 뭐 이러고 이제 하고 나와 등장해야 되는 타이밍도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계시다가 안 나오시고 그래서 신신당부했던 게 내가 이제 공연 때는 이제 우리는 소극장 빌려가지고 제대로 공연을 했었거든요. 다 갖춰서. 그래서 내가 뒤에 있지 않으니까 제발 놓치시면 안 된다. 본인 나올 때 제대로 나와주셔야 된다. 엄청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결국에는 공연할 때는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긴 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엄마 아빠 뻘인데도 막 나중에는 목소리를 막 높여서 나가세요!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나고는 이제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되게 좋았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재미 위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은 좀 진지한 느낌? 의미를 많이 담으려다 보니까 진지해진 느낌인데 재미있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대상자들이 연극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하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미와 흥미 유발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할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진행을 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중간고사 평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뭐 그렇게 공휴일이 끼지 않아가지고 다다음 주 7주차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저랑 같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방향을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10월 13일 날 7주차 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시고 이 아까 발표했던 그 프로그램 개발 양식과 요거랑 같이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게 최종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에가 좀 다른데 원래 제가 실제로 학교에 이제 수업을 나갔을 때 썼던 연간 계획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강사 번호랑 어떤 학교에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는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언 쓰시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인지 사회문화예술교육인지 선택을 하시고 또 대상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원수 그리고 대상에 대한 설명은 아까 그 프로그램 개발 양식에 썼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 차시, 총시수, 일일 수업 시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정해놨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수업 주제부터 볼게요. 수업 주제는 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업 주제를 창의적 상상과 자유로운 신체 표현 활동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수업 목표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업 목표를 쓰는 문장 방식인데요. 지금 보면 연극적 상상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협동하여 극으로 발전시키고 무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문장이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동적인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느낀다. 생각을 표현한다. 무대화한다.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할 수 있다. 이 수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또 보면은 그냥 한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한다라고 써도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교사의 입장에서 쓰는 목표는 완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이거는 교사의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 능동형의 형태로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거는 교사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업 계획서가 이제 저학년용, 고학년용으로 나누어서 썼는데 이 앞에 개요는 똑같이 썼었어요. 그래서 학년별 수준에 맞는 활동으로 준비한다. 이건 나의 준비죠.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미리 어떤 학생들, 다리가 불편한 학생들은 없는지, 또는 잠깐 그 사이에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 이게 신체 활동을 할 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가 오해해서 수업을 쟤는 듣기 싫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다든지 발목이 아프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체크를 해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교구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둔다. 그래서 수업 진행 방법으로는 항상 가벼운 놀이나 워밍업을 통해 몸과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본활동에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꼭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놀이를 통해서 웜업 활동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그냥 수업에 들어가는 거랑 한번 웜업 활동을 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에 그 적극성과 이런 것들이 완전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이 이외에는 개별 활동보다는 모둠 활동으로 활동을 진행시킬 것이다. 이제 연극 수업이고 또 일반 교과는 개인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좀 더 협동할 수 있게 같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저의 운영 방법인 거죠. 그리고 수업 마무리는 피드백과 소감 나누기를 통하여 마무리를 하고 다음 차시 예고 끝을 낸다.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업이 우리가 하나의 수업을 하고 나서 끝났어. 그러면 바로 끝내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오늘 그냥 놀고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쉐어링을 항상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또 저 친구가 저런 표현을 하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저런 표현을 하다니 놀라웠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또 내가 가진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이 하나의 수업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기대 및 수업 효과는 연극 수업을 통해서 지식이나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 저는 인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토론을 하는 분위기는 좋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 좋지만 이게 너무 과열돼서 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거는 선생님이 잘 유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달라도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연극 수업에서 굉장히 습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제 인성이나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좀 더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발표력, 표현력, 그리고 협동심과 양보, 배려심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발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시키자라는 게 저의 어떤 수업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손을 들고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지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소수의 몇 명만 발표의 기회를 얻잖아요. 다 시킬 수가 없죠. 사실 시간상 이제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연극 수업 때만큼은 모두가 다 발표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저의 어떤 모토였고 그래서 사실 발표하다 보면 하는 학생들만 늘 하게 되거든요. 적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런 좀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늘 못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조차 조금 두려워한다면 나와서 큰 역할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역할이라도 앞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한마디 또 한 문장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점점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걸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도상의 유의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떤 유의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내 스스로의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매 차시마다 새로운 모둠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친구들을 만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할 때 모둠 활동을 하면 그 모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모둠, 또 다음 주에는 다음 주의 모둠, 새로운 모둠을 만들어서 오늘은 이 친구도 만나고 다음에는 이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교실에 꼭 내 짝꿍, 내 앞뒤에 있는 친구들은 자주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 멀리 앉아있는 친구들이랑은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연극 시간에 만나서 그 친구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한 거죠. 그리고 모둠 활동 시에는 남녀를 섞어 활동하지만 2명씩 짝을 지어야 하는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동성끼리 짝을 짓도록 한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또 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모둠 활동은 뭐 남녀 상관없이 하지만 이제 연극 놀이 하다 보면 막 손을 잡거나 이제 스킨십이 좀 가해지는 그런 놀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동성끼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적인 수업이다 보니까 소란스러워질 수 있어 매 활동마다 규칙을 알리고 인지시키도록 한다. 규칙을 미리 얘기해주고 놀이하는 것과 규칙을 얘기하지 않는 게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놀이를 할 때는 규칙을 언급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또 놀다 보면 놀이를 하다 보면 그 규칙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해줌으로써 아 맞아 처음에 이 규칙 얘기했었지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놀이 안에 규칙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과열되면은 아이들이 뭐 더 욕심내서 막 이기려고 하고 그러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규칙은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수업 개요를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맞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이게 연간 계획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1차 시에는 뭘 할 거고 2차 시에는 뭘 할 거고 이런 거 쓰셨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너무 덥지 않니? 네. 진짜 왜 이걸 싫었나? 에어컨이 저기서만 안 나와. 진짜 요만하다. 여기저기 인기 많아. 틀어져 있는 거 안 나와.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이거 차시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시의 주제, 2차시의 주제 이렇게 각각의 주제를 따로 적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하셨는데 이제 각각 차시의 주제를 정하시고 2차시의 목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극의 첫걸음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만들었다. 그 목표는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신체를 이용한 창의적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장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첫 번째, 자신을 잘 나타내는 형용사에 맞춰 간단한 몸 동작과 자기소개를 한다.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했나요? 우리 자기소개 했을 때? 안 했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얘기해요. 보통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돼 라고 해요. 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써가지고. 그러면 이름 세 글자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가만히 서서 차렷으로 권민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동작을 취할 건데 그 동작이 나의 별명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동작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서는 것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좋아해. 그러면 축구 공 차는 거 하면서 권민이. 나는 바이올린 하는 게 취미야. 권민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그냥 무의미한 그냥 이런 동작 할래. 권민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원으로 쓰면 내가 시작하면 그걸 따라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권민이 했다. 그럼 다 같이 권민이.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했었어? 옆에 친구가 또 이러하면서 뭐 하면 또 따라하고 또 하면 따라하고 하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름과 자기 좋아하는 동작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또 개구장이 애들은 막 누워요. 여기 이제 친구들이 따라하니까 나 좀 더 어려운 동작으로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막 누우면 또 전부 다 같이 눕거든요. 그럼 또 막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근데 단 뭐 여기서 규칙은 내 순서 때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지금 다 뭘 할지 생각해 놓으라고 하고 자기 순서 왔을 때 뭐 하지 이렇게 멈춰지면 안 돼요. 계속 연속해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또 걸으면서 상대방의 눈과 신체를 이용해 인사한다. 이제 웜업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놀이나 뭔가 많이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걷는 거는 그리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연기 수업 시간에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 자 여기서 규칙은 친구들과 부딪히면 안 돼. 건드리려고 하면 얼른 내가 순발력 있게 피해야 된다 라고 규칙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일부러 막 장난을 치면서 막 일부러 부딪히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예상해서 미리 규칙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안 돼. 이빨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웃기지만
내가 이빨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걷는 거죠. 근데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이 걷기에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 보통 속도로 걸었다면 이제 좀 빠른 속도로 걸어보자. 이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걷죠. 근데 자 선생님이 빠른 속도로 걷는다고 했어. 뛰는 거 아니에요? 걷는 거예요? 라고 이제 규칙을 또 알려주면 뛰진 않고 걷는데 빠른 걸음으로 이제 걷겠죠. 마찬가지로 부딪히지는 않도록. 자 이번에는 느린 속도로 걸어볼까? 이렇게 속도를 달리하는 세 가지를 만들어서 자 1번이라고 하면 느리게, 2번은 보통, 3번은 빠르게 해요. 그래서 뭐 1번 하다가 3번 막 이렇게 바꾸면 애들이 느리게 하다가 막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내 소리에 이제 집중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간단하지만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스톱 하면은 빠르게 하다가 탁 멈춰야 돼요. 그러면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누구 흔들흔들 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은 또 막 키득키득 하면서 막 재밌어 하고 간단하게 1차 시에는 이런 걷는 거를 활용해서 웜업 활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해요. 처음부터 너무 모듬으로 하기보다는 두 명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 거울놀이 아시죠? 그래서 한 사람은 움직이고 한 사람은 거울처럼 따라 움직여주는 거. 그리고 마네킹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신체를 움직인다. 그래서 마네킹 놀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어떤 포즈로 조작해서 이 친구가 마네킹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1, 2, 3, 4로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체평가는 이제 이 활동이 어떤 거를 주된 것으로 하고 있는지 연극에 대한 흥미 유발, 1차시니까 흥미 유발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체를 간단하게 사용해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시의 주제는 음악을 표현하기. 그래서 나중에는 신체 움직임을 하는데 음악을 듣고 내가 그거에 움직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얘기 설명했었나요? 포카리 스웨트, 007 이런 거 사용하면 007에 그냥 자유롭게 신체 활용해서 움직여 보다가 이제는 모든 활동으로 이 노래에 맞는 스토리 구성해서 한번 간단하게 움직여 보는 것까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림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이제는 이용했고 그 다음에는 그림을 이용해서 어떤 창의성과 내가 어떤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해 보는 것, 그런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대사, 말을 사용해 보는 것. 그래서 이게 쉽고 단순한 것부터 이제는 점점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사에 어떤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그 만화에 이게 말풍선이 있고 그 말풍선에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풍선에 내가 상상해서 채워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사를 만들어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대본을 만들고 그런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화에 말풍선만 내가 채워보고 그거를 우리가 장면 만들기로 더 발전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상되는 거 우리가 뭐 단어에 뭐 여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 연상되는 그 단어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그림을 연결해서 연극으로 만들어보고를 2차 시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이 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게 이제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 극에서 갈등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거를 이 갈등을 표현해보고 연극으로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 갈등을 아는 그 간단한 놀이로 사랑의 놀이 아시나요? 여기서 이게 뭐는 사랑해 받으면 내가 또 여기 사랑해 왔고 뭐 그거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놀이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육하 원칙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적을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적어보는 그것을 이제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육하 원칙까지도 아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오브제를 활용해서 우리가 연극을 만들 때 만약에 지팡이가 소품으로 필요한데 지팡이가 없다면 우산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 또한 이제 상상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말에서 이제 오브제까지로 넘어가서 이 오브제 그리고 장소를 상상해서 뭔가 표현해 보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황극으로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신문지를 이용한 또 표현 방식들 그 다음에 발표까지 이렇게 총 12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하라고 또 드릴 테니까 보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행을 일단 여러분들끼리 할게요. 그리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사항 있나요?